네, 평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번째 방송을 좀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은 지방선거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그 공모 저희 공모하기로 했죠. 네, 저희가 평복TV가 이제 8회차 시범 방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본방송으로 바뀌게 될 텐데 2주간 저희가 저희 평복TV의 채널 이름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에게는 기프티콘도 드리고요. 그리고 1등 하신 분, 선정되신 분께는 연평도 꽃게 한 박스를 드리고 입상하신 분들 몇 개를 또 추려서 그 중에서 이렇게 뽑을 텐데 입상하신 분들께는 100명도 다시마를 드리니까요. 댓글 링크 창에다가 이렇게 구글 폼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쪽에다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패널로 오신 또 우리 이차장님 인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복TV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름은 모집할 때 저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이차장 이광호입니다. 제 돗자리를 이제 깔았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왜 망했는지 지방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6월 2일 오전인데 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느라고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이냐 혹은 어떤 정권에 대한 견제냐 했을 때 국정 안정을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선거.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이런 전반의 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좀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저도 어제 이제 개표 방송 한 12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1시 가까이 돼서 진행된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에도 박빙 상황들이 많구나 이렇게 했는데 새벽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늘 아침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 딱 예상 빗나간 게 있죠. 이제 경기도 지사 97%쯤에서 격차였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옆 동네긴 하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놀랐는데 인천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50%가 안 됐어요. 예, 전국의 투표율이 50.9%였는데 인천은 48.9%로 평균보다 좀 떨어졌죠. 7개 시도 광역시에서 중에 이제 14위 했습니다. 인천이 전체적으로 항상 투표율에서 꼴찌한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그보다는 꼴찌는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이제 하위권에 머물렀던 게 이번 투표 결과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좀 있어요. 개항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평균에 비해서 개항을 투표율은 56.1%로 많이 높았고, 근데 여기서 또 보궐선거는 더 높았어요. 보궐선거는 한 60.2% 정도로 나와서 이재명 효과가 이제 투표율로 나타났구나라고 그나마 이제 투표율로 나타나고 이재명 당선으로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 어제 오늘 사이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투표하러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줄 서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투표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제 정치 혐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혐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선거가 연속이 있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투표하면 당선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투표하면은 이게 결과에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효능감이 떨어져서 투표장을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날 게 광주 같은 경우 37.7%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광주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37% 나왔던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국적으로 낮은 곳이 광주, 대구, 전북 이렇게 세 군데예요. 세 군데는 투표하러 가도 결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거 과정에서 상호 비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선 이후에 투표가 계속됐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투표율은 떨어졌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층은 많이 투표장으로 안 간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평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그럼 저희는 풀뿌리 단체니까 네네. 풀뿌리 지방자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중대선거구제 저희가 돗자리 깐 거는 중대선거구제부터 깔았으니까 그 맞아요. 얘기부터 먼저 한번 일단 해보죠. 기초의원의 경우는 뭐 역대 최대로 무투표 당선자가 일단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특이한 예, 선거이기도 예. 했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상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으로 도입된 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려버린 그런 네, 양당이 맞습니다. 그런 선거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리 지방선거 관련된 유튜브 처음에 찍게 된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가 시민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두 가지 운동을 했는데 선거법 개정 운동과 인천시의 선거 획정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두 가지 활동을 했는데 선거법 개정은 일부 이제 성과를 좀 거두고 선거법 개정은 많이 안 됐죠. 그래서 시범적인 중대선거구제를 시행을 해본다라고 해서 인천 지역의 동구의 한 지역을 중대선거구제를 했고 4인 선거구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게 정의당의 김종호 후보가 3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첫 번째 인천 지역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3,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네, 3, 4인 선거구에 정의당만 진보당의 어떤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이제 구조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줬는 선거의 룰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문제는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지역에 2명씩 출마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명도 출마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4명, 5명, 6명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소수 정당들이 일자리가 또 없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3, 4인 선거구가 만들어졌다고 치더라도 이 한 지역에 한 정당에서 한 명을 내게끔 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소수 정당들의 자리는 쉽진 않다.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을 출마했던 모든 그 후보들이 10% 이내거나 10% 간신히 넘었던 후보 한 명을 빼고는 대부분 다 떨어지고 정의당의 김정호 후보가 동구에서 당선되는 이런 결과가 났게 되는 거죠. 10%를 넘은 데가 어디가 있죠? 부평의 이소원 후보가 아. 12% 정도로 좀 아슬하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10%가 왜 중요하냐면 선거비를 반이라도 보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선거비를 50%는 보존 받더라도 네. 빚을 크게 지지 않겠죠. 그렇죠. 네. 다음 선거에 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죠. 지금 보면 동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3등이에요. 3등이고 국민의힘의 최훈 후보가 32%, 더불어민주당의 윤재실 후보가 25%로 1, 2등을 차지했고 양당의 벽이 그만큼 높죠. 높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이제 4등까지 당선인데 3등을 한 건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6%의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10% 미만을 해서 좀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지금의 어느 정도의 뭐 중대선거구제의 성과가 조금이나마 있겠지만 다음 이제 그게 지방선거에서 이게 뒤집힐 수가 있는 거는 광역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의원 결과를 좀 보면은 남동구 1명, 부평구 1명, 계양구 4명, 서구 3명, 비례 2명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14명 그렇죠. 국민의힘이 26명을 네. 지역구와 이제 비례를 더해서 이렇게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 26대 14로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럼 이 선거구 쪼개기가 예전처럼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되겠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서도 그 2인 선거구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네. 아마 이제 4년 뒤에도 그 노력을 또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 정당 구조와 지역 정치가 이제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의원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문제는 지난 시의회 때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이라고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희 의원이 그 양당의 어떤 균형적인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됐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수당이 됐는데 이 양당 구조에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독주하게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시장 선거 결과도 이제 유정복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시장도 되고 시의회에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균형 있게끔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시의회가 많이 떨어질 거다. 네. 그리고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나중에 중대선거구제도 다쪽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구청장 선거 알아볼 텐데 군수구청장 네, 예, 총 10개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이 9석 그렇죠. 국민의힘이 하나 그리고 강화를 제외하고 다 네.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개항과 이번에. 부평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국민의힘. 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 후보이긴 합니다만 복당을 그렇죠. 하신다고 했기 예. 때문에 2대8의 결과 개항과 부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국민의힘이 휩쓰는 그런 결과를 받아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개항하고 부평도 사실은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진짜 여론조사 결과도 접전으로 그렇고. 승리했더라고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선거 개표 결과도 보면은 이게 안전하게 이제 그 당선권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굉장히 계속 경합을 하다가 나중에 중반 이후에 조금 편차가 났던 이런 결과가 났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미 강화하고 옹지는 이미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다 기울어져서 당선권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은 초반에 경합이 좀 있었던 게 많았던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장 치열했던 경합 지역이 서구, 남동구 이 두 지역이 가장 치열한 경합. 동구도 그렇군요. 네, 동구도 이렇게 경합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어서 중반까지는 누가 당선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7곳 그리고 무소속이 1곳, 민주당 2곳. 무소속이 1곳은 이제 강화가 무소속이 되시는데 국민의힘이었다가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했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긴 예정이 돼 있지만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국민이 그런 상황에서 무공천을 그렇죠. 한 상황. 무공천을 했죠.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이 된 곳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서북부 벨트라고 그랬는데 서북부 벨트 중에서도 개항하고 부평만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구청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인천 지역에서 완전히 참패했다.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할 것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일 이제 단체장들이 이렇게 됐는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기존에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지역의 풀뿌리 조직과 협치하면서 운영했었던 행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협치제도도 네, 그런 협치 제도들에 대한 이제 중단될까봐라고 하는 이제 시민들이나 풀뿌리 조직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는 상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인 정당의 특성에 맞게 어떤 이 시장의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그렇죠. 여기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치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천시장 선거를 좀 보면요. 유정복 후보가 51.76%로 과반의 득표를 했고요. 박남춘 후보가 44.55%, 그리고 이정미 후보가 3.17%, 김한별 후보가 0.49%로 결과를 받아들어서 결국엔 유정복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됐죠. 뭐 결과 그리고 의제 다뤄볼 것들이 뭐가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이제 특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막판에 이제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이후에는 깜깜이 기간 동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유정복 후보로 대부분 대세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좁히지 못했어요. 예, 네. 맞게끔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좀 좁힐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걸 기대엔 좀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천 내양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유정복 후보의 대표적인 1호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한 15, 16년 동안 내양 재개발 1~8부도 관련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민간 개발이냐, 공영 개발이냐, 저밀도냐, 고밀도냐, 뭐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할까 이런 논쟁들이 많았는데 지금 1~8부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도 1에서 8부도 중에서 남아있는 2, 3, 4, 5, 6, 7 부두 이 부두에 대해서도 이제 재개발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유정복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이것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잘 추진될 거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 사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이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제안도 했는데 정책 제안도 했는데 이제 복지에 관련된 뭐 문제, 그리고 기후에 관련된 영화력 관련된 문제, 그리고 평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 보건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제1의료원이나 공공의대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저희 쪽에 정책 제안하면서 이중적 보호 쪽하고 이제 의견을 나눴던 것들인데, 이것이 저희하고 약속했던 만큼 어떻게 잘 추진될 거냐 이런 게 쟁점이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가장 큰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겠죠. 지금 박남춘 시장 시절에는 영흥도에 있는 대체 매립지 부지도 이미 이제 매입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25전 종료되는 얘기했는데, 이번 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 이 종류에 관련된 쟁점이 굉장히 컸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발언했죠. 선거 막판에 2042년에 그렇죠. 종료하겠다. 예. 서울에는 집 지을 곳도 없는데 쓰레기 묻을 곳이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자비 틀단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 네. 이것을 인천시장이 이것을 또 부정을 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다시 대책을 마련할 거냐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대체 매립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이제 정보를 이제 받아봐야 되는데, 환경부가 일단 공개는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과연 유정복 시장이 대체 매립지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만큼 대체 매립지가 어디냐, 대체 매립지가 공동의 대체 매립지냐, 자체 매립지냐 이런 것에 대한 쟁점도 초반부터 빨리 정리해야지만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하고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네. 이번 지방선거 시장 선거까지 살펴봤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개항 보궐선거. 네, 개항을 보궐선거가 보궐선거였죠. 이재명 후보가 55.4%, 윤영선 후보가 44.75%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네, 10% 했습니다만, 정도 차이 가까이 났죠. 네, 근데 요거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근데 그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그렇죠.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차이는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죠. 이제 이재명 효과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의 어떤 바람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리를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안 났고, 그리고 개항을 뛰어넘지 못하는 효과였다. 이렇게 개항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투표율이 올라가고 본인은 승리가 개항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은 개항은 워낙 이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 바람이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퍼지지 못했다. 인천 내에서 퍼지지 북지풍. 못했다. 이재명 바람이 이제 북지풍. 개항 을의 북지풍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물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또 선거 이후에 제각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 인사를 했어요. 당선 인사하는 거에 굉장히 짧게 했는데, 내용은 개항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잘 수용해서 일하겠다. 민주당의 개혁을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 개항을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 당선자, 이재명 당선자가 과연 개항을과 인천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는 2년 뒤에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재선하겠다. 얘기했는데, 네.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이제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먹튀를 하면은 나중에 대선 가도록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인천 지역에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먹튀 정치인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와서, 방송에 한번 초대해. 네, 저희 오셔가지고 언론은 아니니 시민단체하고 같이 개항을 인천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자료를 마련할 테니 꼭 오십시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의 선택은 어떤 안정. 네. 그렇죠, 안정이죠. 국정 안정의 결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방 정부가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아들어서 정책도 잘하고 공약도 잘 지키고 할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서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인천평화복지원대도 한 축에서
할 일 많죠. 할 일이 네, 많아질 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저희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죠. 시민단체 인재평화복지연대가 주로 이제 정책적 협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단체장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의회 구성도 국민의힘 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유튜브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이름 공모하는 것 참여해 주시고 네. 나중에 권력 감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름 공모전에도 꼭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겠습니다.